핵심 12번째, 유도전동기의 비례추이. 자, 비례추이는 토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기억하시고 다시 토크와 같이 더불어서 정리해 주세요. 비례추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최대 토크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슬립이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요. 여기에서 X분의 R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X2 값을 보면 얘는 일정한데요. 얘가 S분의 R2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ST가 돼도 되고요. S가 돼도 됩니다. 일정하다. 여기서 2차 저항을 키워줍니다. 그러면 일정하려면 슬립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비례추이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토크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토크 곡선이고요. 여기에서 요 부분, 이렇게 되겠죠? 요 부분이 되는데 슬립이 수 퍼센트, 뭐 예를 들면 3%, 4%가 되겠죠? 수 퍼센트 슬립으로 운전합니다. 요게 정상적인 상태가 되죠.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이 되는데요. 여기. 요 부분이 되는데 요 부분이 뭐냐면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슬립이 되는 거예요. 이때 최대 토크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저항을 키워줍니다. 그럼 슬립이 커지는 거예요. 물론 최대 토크 발생 슬립도 커지는 거죠. 슬립이, 여기가 슬립이 0인 점이에요. 여기가 슬립이 1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슬립이 커지면 얘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최대 토크 발생 슬립도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커지면 이러한 토크 곡선이 이렇게 비례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저항을 키우면 키울수록 이 토크 곡선이 비례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곡선이 비례해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비례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례추이. 이것이 비례추이의 원리입니다. 자, 이런 비례추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점이 좋은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세요. 여기가 기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기동 토크가 이만큼 발생을 하고 있죠. 비례추이를 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최대 토크가 되죠. 지금 저항을 증가해서 1번, 2번, 3번, 4번의 곡선으로 이동하는데 3번까지 가면 최대 토크로 기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최대 토크로 기동한다. 기동을 그만큼 기동 토크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편안하게 기동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비례추이를 하게 되면 기동 토크가 큽니다. 이렇게 기동 토크가 크기 때문에 이 비례추이는 농용에서는 2차 저항을 연결할 수 없으니까 사용할 수 없고요. 결국 어디에 쓰느냐면 유도 전동기 중에서도 권선형에만 가능합니다. 2차에 저항을 넣을 수 있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만 비례추이를 할 수 있는데요.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대용량이 되면 기동 토크가 작습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를 크게 만들려면 지금처럼 비례추이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죠. 자, 여기서 2차 저항이 가장 큰 곡선은 어느 거냐라고 물어보면 요 0인 점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2차 저항이 제일 큰 곡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비례추이는 기동 토크를 크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N이라고 하는 것은 1-S의 NS가 되잖아요. 최대 토크 발생 속도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어쨌든 슬립이 커진다. 여기는 슬립이 커진다는 얘기는 속도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속도를 제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도 제어에 활용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비례추이는 기동법에도 쓸 수 있고 속도 제어법에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비례추이에 대한 기본 개념이 됩니다. 자, 비례추이의 특징. 2차 측 저항을 증가하면 슬립이 커진다라고 하는 게 비례추이의 기본 특징입니다.
최대 토크는 당연히 2차 저항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최대 토크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기동 토크가 증가하게 되고 기동 전류는 줄어들어서 기동법에 응용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속도 제어도 할 수 있죠. 최대 토크를 발생시키는 슬립이 증가하게 돼서 최대 토크 발생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동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기동 역률이 좋아지죠. 그 다음 전부와 효율이 저하되고 속도가 감소하죠. 2차 효율이라고 하는 것 기억할 겁니다. 슬립이 커진다. 2차 저항을 증가하면 슬립이 커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X2는 얘가 R2가 되고 S가 되니까 증가하면 슬립이 커진다.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슬립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가 되니까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얘기며 속도 또한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속도 제어가 되는 건데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기본 개념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비례주에 대한 특징이죠. 최대 토크 불변.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2차 저항. 외부 저항이죠. 여기는 2차 저항을 구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례추이했을 때 저항을 얼마나 삽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이렇게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다시 적어보면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비례추이에서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R2에다가 처음 설립이었죠. 이게 일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R2에다가 2차의 저항을 삽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슬립이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R 값이 2차에 대한 삽입 저항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대각선의 곱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S2의 R2는 S1의 R2의 플러스 R이 된다라고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요 이야기는 S1의 R2에 더하기 S1의 R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개념이에요. 자,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요걸 이항하면 S1분의 S2의 R2는 R2에 더하기 R이다. 그래서 이항하면 R이라는 것은 S1분의 S2의 R2의 마이너스 R2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R2로 묶어내면 S1분의 S2의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것이 2차 삽입저항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요 식이 되는 거죠. 자, 삽입저항의 크기를 구하라. 얼마가 되느냐? 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처음 슬립, 나중 슬립. 슬립이 커지는 거죠. 작은 슬립에서 큰 슬립으로 커지면 슬립의 배수가 나옵니다. 그 슬립의 배수에 마이너스 1을 해주고 2차 일상, 여기는 뭐예요? 2차 일상, 그 2차 일상의 저항을 곱해주면 2차 삽입 저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외부 저항에 관한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비례추이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비례추이를 하게 되면 뭔가 제어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라고 하면 토크, 1차 입력, 2차 입력, 1차 전류, 2차 전류, 역률, 이런 것들이 비례추이가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보면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음 중 비례추이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비례추이가 되지 않는 것은 출력, 효율, 2차 동선, 동기속도 등은 비례추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비례추이와 관계 있는 전동기는 우리가 지금 뭐 배웠죠? 유도 전동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금방 답이 나와야 됩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이렇게 되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60Hz입니다. 문제가 길어요. 슬립이 5%고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사극입니다. 자, 60Hz 사극이니까 뭐가 나와야 되죠? 동기 속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회전자의 일상의 저항, 요거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R2라는 거예요. 2차 일상의 저항이죠.
0.05가 주어졌습니다. 자, 외부에서 각상의 저항에 이만큼 저항을 삽입했습니다. 요거는 R이죠. 삽입 저항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토크는 삽입 전후의 변동이 없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항을 삽입하면 슬립이 바뀐다는 거죠. 자, 지금 2차 삽입 저항의 크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R2에다가 이거잖아요, 슬립. 그런데 여기에다가 저항을 삽입한 거잖아요. 그럼 슬립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는 거예요. 요게 비례추이의 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2차 저항이 0.05입니다. 슬립이 얼마입니까? 5%입니다. 5%죠? 이거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돼 있죠? 2차 저항이 0.05고요. 다음에 삽입 저항이죠. 얘는 삽입 저항. 삽입 저항이 0.0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0.05를 해주는 거죠. 요건 1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할 수가 있어요? S2를 구할 수가 있죠. S2는 0.1입니다. 슬립이 5%에서 슬립이 몇 프로로 됐어요? 10%로 바뀐 거죠. 2차 저항을 삽입함으로써 슬립이 몇 프로로 바뀌었죠? 10%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회전자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회전자 속도는 기본식입니다. 동기 속도와 회전 속도는 기본이잖아요. 1-s의 ns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슬립이 이렇게 됐어요. 원래는 슬립이 0.05였잖아요. 0.05에서 1로 바뀐 거죠. 그럼 동기 속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거와 이거니까요. P분의 120F.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1800인데 0.1만큼 빼지니까 1800에 0.9를 곱한 것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 나와요? 1620이 나옵니다. 1620.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죠. 자, 문제가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문제가 길어요. 그래서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식을 생각하지 못하면, 요 식을 생각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례추이, 삽입저항 하면 삽입저항이 나오는 식은 대부분 이 식이니까요. 이런 식을 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주길 당부드립니다. 어렵죠?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건 금방 찾아야 되겠죠? 다음 중 비례추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죠. 답이 바로 보여야 되겠죠. 뭘까요? 출력. 금방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봅니다. 네 번째 문제 역시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얘도 찬찬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우리는 속도가 나오는 걸 알겠죠. 출력은 22입니다. 지금 전부와 회전수가 주어졌죠. 자, 여기서 이걸 보세요. 855 요거는 동기 속도는 P분의 120 곱하기 60입니다. 8극이니까 얘는 얼마야? 900rpm입니다. 900rpm. 지금 동기 속도가 900rpm인데 전부와 회전수가 얼마입니까? 855예요. 그 얘기는요, 슬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슬립. 슬립을 구하면 슬립은 어떻게 되죠? 동기 속도분의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동기 속도가 900이고 그리고 900이잖아요. 거기에 855입니다. 이렇게 돼서 슬립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이 슬립을 구해보니까 슬립이 얼마 나오냐면 0.05, 5%에 대한 슬립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때에 2차 저항을 4배로 했어요. 2차 저항을 4배로 했어요. 그럼 무엇이 4배가 돼요? 슬립이 4배가 되는 겁니다. 2차 저항을 4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얘기는 슬립이 4배가 됐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례추이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일정하다. X2는 일정하다. 여기에 슬립이다. 거꾸로 얘기했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슬립이고 R2죠. 이때에 얘가 일정하려면 여기가 4배가 되면 당연히 슬립도 4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회전속도 구하는데요. 회전속도는 1 마이너스 원래는 0.05인데 거기에 4배 곱하기 0.05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기속도가 900rpm이 되겠죠. 이렇게 회전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720이 나옵니다. 720. 요것도 계산하셔야 되죠. 비례추이 원리 들어 있습니다. 비례추이 원리 들어 있으면서 이런 기본적인 동기속도와 슬립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회전자 속도까지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이 식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 동기기는, 유도기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변압기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전기기기는 그 자체가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의 공식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세요.